네, 안녕하십니까. 삼성 KPMG AI 센터 조용호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션은 약간 좀 딱딱한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션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들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했던 사례 중심으로 화면이나 돌아가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안하시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AI 센터에 온 지 지금 한 2년 됐고 AI 사업을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PI나 SAP 구축 프로젝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20년 동안 했는데 사실 나오는 얘기는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항상 데이터가 잘못돼 있어, 제대로 안 들어와, 결산이 늦어져, 누구 때문이야? 우리는 최적화 안 돼 있어서 프로세스가 너무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사용자들은 너무 불편해. 들어오는 직원들은 직원들마다 너무 어려워서 못 쓰겠어요. 좀 프로그램 바꿔주세요. 우리 편하게 바꿔주세요. 근데 사실 IT는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하기는 되게 벅차죠. 굉장히 많은 임직원들이 있고 그런 임직원들의 요구사항을 SAP나 아니면 그루비어나 뭐 다른 여타 시스템에 적용해주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비용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것들이 AI라는 기술이 나왔다는 의미는 기존에 하고 있지 못하던 전통적인 시스템의 한계들을 넘길 수 있는 ROI를 챙겨주고 좀 더 신속하게 적용해 줄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KPMG에서 갖고 있는 1,000개 넘는 그 유스 케이스 안에는 그 백오피스에서 과거의 전통적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업무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AI 과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결산 자동화와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내부 통제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부분, 이 두 가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하다 보면 이것도 앞에 나온 거랑 거의 똑같은데 데이터 잘 안 맞는다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수작업 여전히 되게 많죠. 그리고 시스템에 통합이 안 돼 있어서 두 개 시스템의 데이터가 맞는지 대사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립니다. 결산 업무에는 사실 어떤 액션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했는지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뒤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사람은 약간 귀찮은 동물이기도 하고 반복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숙련된 인력이 없으면 그 결산 업무 자체가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결산 운영을 굉장히 고도화하고 잘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것들이 여러 가지 사정, 사업부별로 비즈니스가 너무 달라서 표준화하기 어렵다거나 그래서 우리의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스나 결산 방식을 제공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최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수작업들을 동반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숙련된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숙련된 인력의 의존성을 AI 인플로이한테 주어서 한번 결산을 자동화하는 걸 한번 해보자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체 결산에 대한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이제 금융 리스크 채권 정산이라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특히 이제 그 수작업이 많은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업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회계팀의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왜냐? 우리들은 회계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회계팀에서 작성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점검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잘 모르고 심지어 분계도 잘 못 끊어서 그런 것들을 회계팀에 대행시키기 위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회계팀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료들을 만들고 그 자료들이 만든 거를 바로 시스템에 처리하기 편하게끔 템플릿에 AR 전표 등록 템플릿에 작성을 해서 전달해 주면 현업이 실제 세금 계산서가 있는지 없는지 금액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AR 전표 등록을 실행시키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에이전트가 학습돼 있는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과정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고
사람은 여기서 명령과 각 부서의 검증, 아까 휴먼 인 더 루프라는 어려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냐면 AI가 정확성을 우리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검증하는 프로세스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잘 보면 사람도 100%가 아니거든요. 실수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기 때문에 팀장님 결제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단계라는 것들을 갖춥니다. 그것처럼 AI 인플로이도 어떤 우리가 검증이라는 휴먼 인 더 루프, 사람이 검증하는 단계들이 곳곳에 필요하다. 그 이제 AI 인플로이의 능력치, 정확성, 그다음에 평가 이런 것 따라서 검토를 조금 더 자주 해야 될 놈, 아니면 마지막에만 검토해도 될 놈,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시나리오마다 상황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데모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한 L3 레벨의 작은 레벨의 L3 프로세스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소개드렸던 카이젠이라는 AI 인플로이 플랫폼 안에서 2주 동안 저희가 개발이라는 표현은 조금 학습, 교육시켜서 구현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 잠깐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 계획을 세워서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내가 담당자가 꼭 그렇게 처리해라고 하면 그때부터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중간중간에 처리하면서 뷰라는 버튼이 보이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무조건 다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꼭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그 다음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사람이 올린 데이터도 못 믿겠으니까 검증을 한번 시켜서 실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와 교차 검증해서 맞는지를 보여주는 검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한 4단계의 제 회계팀에서 처리하는 계산 처리를 실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처리하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떨어뜨려서 사용자가 검증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리포트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회계 분기까지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사용자한테 확인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된 거는 그냥 저희가 코딩으로 작업을 한 게 아니고요. 회계적인 지식, 우리 업무 규정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서 작동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한번 학습의 일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AR 전표 등록하는 분기까지 맞춰서 실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냐고 묻고 나서 담당자가 확인 처리를 해주면 등록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와 있는데요. 실제로 명령을 내리고 난 다음에 전표 등록을 시작하고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ERP 시스템에 있는 AR 전표가 등록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영상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아까 리허설을 했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물을 앞에다 준비해서 가끔 마셔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제 동영상은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 중에 일부입니다. 저희가 AI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회계적인 지식도 시켜야 될 거고, 근데 우리 회사의 업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GPT한테 회계사 시험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75점 이상은 나오거든요. 평균 70점 이상은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이미 회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실 제가 감히 단언컨대 그 오픈 AI의 GPT의 지식의 양은 여기 계신 어느 분보다 더 양은 방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 일을 맡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GPT는 우리 회사 규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문화도 모르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AR 채권 관리하는 규정이 바뀌어서
실제로 신규 규정을 업로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한 설명과 실제 개정되어 있는 날짜, 그 다음에 문서, 이게 사실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규정 문서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업로드되어 있는 내용 안에는 AR 전표를 칠 때 등록에 따라서 직급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직급별 금액이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AI한테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평가를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카이젠에서 AI 인플로이를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 어떤 코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익숙하지 않으셔서 복잡해 보이겠지만 여기에는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일의 단위 태스크 업무들의 순서들을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테스트에 일을 할 때는 실제 아까 만들었던 문서와 같은 것들을 이 태스크를 할 때 참조해야 되는 규정은 뭐야? 그리고 일하는 방식은 뭐야? 판단을 해야 될 때는 판단 기준은 뭐야라고 자연어 기준으로 저희가 입력을 해놓게 되면 그 에이전트가 내가 이제 신입사원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처리를 실제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사실 이게 뭐 전체 결산 업무에 대해서 한 게 아니긴 하지만 임플리케이션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업무 리드 타임 자체는 실제 한 1.5일 정도 걸리던 게 60분. 그러니까 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시간까지 가설적으로 좀 만들어 본 거고요. 사실 아까의 그 액티비티는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가 걸리는 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많이 덜어줄 것 같고 시간을 좀 더 빨리 땡겨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그건 너무 좀 단순하잖아요. 너무 기계적인 건데 사실 저는 AI의 가장 큰 가치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직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뭐 추석이 낀다거나 휴일이 낀다거나 연휴가 낀다라고 하면 그걸 지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휴먼 인터루프가 뒤쪽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앞쪽과 뒤쪽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AI 인플로이한테 일을 시켜서 우리는 복귀하고 난 다음에 판단하고 처리하면 그래서 사실 비즈니스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의 역할 자체도 뭐 단순한 작업이라던가 뭐 저부가 가치 업무들은 초반에는 많이 제일 빠르게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AI 인플로이한테 저부가 가치를 주고 나서 남는 시간에 좀 더 고부가 가치 업무들, 뭐 이슈를 분석한다던가 아니면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는가 분석하고 방안을 내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일들로 당장 근시적으로는 좀 시프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고부가치 업무 자체도 사실 AI한테 그런 일들을 맡겨서 우리가 판단하게끔 하는 과정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이제 먼저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를 놓고 보면 그런 이제 저부가가치 업무들부터 리스크 없이 먼저 적용하시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부회계 관리제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내부회계 관리제도로 보면 사실 저는 이제 내부회계 관리제도 전문가는 아닌데 SAP 구축하는 프로젝트 가면 꼭 요구사항이 있어요. 현업한테 내부 통제 좀 잘할 수 있게, 테스트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 ITGC든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SAP 구축 관점에서는 결산이 최고거든요. 결산만 되면 다른 거는 우선순위 밀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IT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부 통제하는데도.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있겠지만 없는 회사들도 많고 있는 회사다 하더라도 내부 통제와 관련한 IT 지원들은 굉장히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샘플링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거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위한 형태의 내부 통제가 이루어질 뿐이지 실제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해칭하기 위한 형태의 그런 이제 과정들은 못 겪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만든 시나리오는 뭐 내부 통제의 일반적인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계획 수립하고 모집단 추출하고 샘플링하고 증빙 취합하고 테스트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 문서화하고 이런 일반적인 건데 여기서 이제 2번부터 5번까지의 그 되게 수동 이제 수기 작업들을 AI 인플로이를 통해서 증빙을 자동화시키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학습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아까 이제 저희가 규정 문서 업로드하는 것처럼 통제 기술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자연어 형태로 문장 형태로 우리가 통제 기술서를 AI한테 학습시키면 AI가 실제 통제 기술서의 근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통제 기술서에 보면 그 뭐 모집단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모집단은 어떻게 추출하는지, 샘플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증빙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와 같은 것들이 세세히 적혀져 있고, 심지어는 SAP 어떤 T코드 가서 어떤 조회 조건으로 쿼리로 데이터를 뽑아내라는 것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한테 학습시키면 실제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화 형태로 된다기보다는 에이전트가 테스트를 자동으로 처리하고 난 결과들을 제시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드라마틱한 요소들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가 어느 정도 일을 했고 어느 상태에 가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시보드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제 기술서라는 걸 작성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고, 그리고 모집단 조회, 증빙 취합된 거 검토해주는 이런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제 기술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나와 있는 게 우리가 통제 항목들입니다. 그러면 각 통제 항목별로 증빙은 어떤 거를 해야 되고 통제 속성은 뭐고 어느 시스템에 가서 어떤 T코드를 가지고 어떤 추출 조건을 가지고 와서 한다라는 것들을 기술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통제 기술서의 모집단 완전성에 대한 검증까지 여기서 미리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거는 각 통제 항목별로 모집단 추출돼서 샘플링돼 있는 데이터들을 사후적으로 AI 에이전트가 처리하고 난 이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테스트 통과 있고 실패 있고 상세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 보기를 들어가 보면 에이전트가 실제로 테스트를 증빙을 하고 난 결과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링은 어떻게 했고 구동 결과는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실패를 했으면 실패된 사유. 여기 보시는 거는 지금 이제 품목 정보가 상이하게끔 정리돼 있기 때문에 이 증빙이 테스트가 실패했다라고 판단 근거를 정해줘서 말씀을 드리는 에이전트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단순히 샘플링이 아니라 그냥 모집단 전체 그 이제 전수조사하는 형태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좀 반복적으로 저부가 가치 업무들은 당연히 AI 인플로이한테 맡겨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사람의 역할이 약간 테스트 계획의 완전성을 증대시킨다거나 아니면 수행 결과를 검증한다거나 리스크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좀 시프트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샘플링을 자의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객관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모집단을 굉장히 샘플링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을 좀 더 완전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IT의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다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사후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관점으로 활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보고 형태를 위해서 우리가 통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실시간 형태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확대한다라고 하면 실제 이제 보고 중심이 아니라 모니터링 중심으로 내부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리스크는 없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개 통제 속성들은 사실 되게 상세화되어 있기 때문에 AI 관점에서는 구현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제 항목들은 적절성을 판단한다와 같이 굉장히 모호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 AI가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도 없고 규정도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자동 처리를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킨다던가, 그런 판단 기준에 대해서 구체화시킨다거나 상세화시키는 작업들이 좀 수반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지금 한 20개 정도 AI 프로젝트를 관여하거나 직접 하거나 관여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아까 앞서 이승근 상무 세션에서 AI 인플로이처럼 이렇게 교육시키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게 SAP 구축 프로젝트 보면 설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굉장히 잘하고, 보완해서 통합 테스트 한 번 하고 오픈, 이러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AI라는 기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큰 일반적인 원칙을 만들어줘서 학습시키는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입사원이 왔을 때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평가하고 검증해주고 피드백 줘서 계속 우수한 사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왔던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원하는 뛰어난 우수 사원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매짐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사실 설계와 테스트와 개선을 한 번만 끝내는 형태가 아니라 두 번, 세 번 루프를 도는 형태로 해서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진 성능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형태로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가 AI 사원을 도입한다는 것,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원의 관점으로 이런 라이프 사이클, 종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인플로이 사원들을 좀 어떻게 하냐? 사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되냐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도 코딩은 볼 줄은 알고 해석은 할 줄 압니다만 엔지니어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들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모델은 이미 대부분의 언어 모델들은 회계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서 별도로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판례집이나 이런 것까지는, 사례집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돼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대졸 신입사원 정도의 수준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한테 진짜 일을 잘 맡기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업무 규정, 그다음에 업무 기준,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 역할과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주는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일들을 처리를 위임시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업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신입사원 오면 시스템 교육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T코드도 외우게 시키고 책받침 만들어서 T코드 말을 외우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 AI 인플로이한테도 우리 회사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테이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데이터인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 툴셋이라는 형태로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그 워크플로우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의 태스크를 할 때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 툴,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놓으면 에이전트가 내가 이 업무를 처리를 했을 때 해야 되는 시스템 업무 처리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서 처리하는 형태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좀 결론을 한번 내보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엔지니어들, 컨설턴트들끼리도 앞으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정리한 부분들이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AI 전문가는 외부의 도움을 얻어도 되지만 진짜 도메인 난리지, 인더스트리 난리지는 외부에서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구현을 하거나 구현을 못한다면 참여를 해서 AI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AX 트랜스포메이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앞서 이제 내부 통제 테스트 자동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매모호한 것들은 AI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감으로 했다라던가 아니면 기분에 따라서 했다던가 관계에 의해서 판단을 했던 그런 업무들은 AI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I한테 AI가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학습시켜주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AI는 그냥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을 때만 움직이거든요. 그 근거는 데이터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확하냐,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냥 일 시키는 걸 잘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나중에 수행할 때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정확한가를 우리가 검증할 필요도 있고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라는 거는 아까 인플로이처럼 우리 회사 조직 안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AI라는 게 단순히 올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발자의 기술에 너무 의존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확장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 레벨에서 그 업무를 설계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AI 인플로이들을 동작시키는 그런 플랫폼 형태의 과정들도 도구들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내부 통제 테스트 자동화나 이제 뭐 결산 자동화 요거를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요즘에 한 일주일에 제가 하루에도 한 2번 정도씩은 고객 방문해서 이런 거창한 세미나는 아니지만 디스커션하는 그런 세미나들을 진행을 하는데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AI를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확대되는 과정 등에 있다라고 요즘에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런 아이디어들이 확장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선 KPMG 글로벌에 있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우리나라에 맞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세션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다음 세션은 저희 남윤철 상무께서 기준 정보와 관련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